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법원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는데 이제 그걸 불허하고 두 번이나 불허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그 말인즉슨 공수처의 수사를 법원에서 적법한 수사였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검찰 그러니까- 너네는 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냥 드라이하게 딱 적용한 거예요.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에. 검찰에서 검찰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사건을 공소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 니들은 기소 오한 낮기소, 기소 또는 불기소 이 둘 말고는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추가 수사하려고 하지 마.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래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하도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한 번 더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검찰 수사권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거든요. 보안 수사. 수사를 해갖고 한번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하니까 당신들한테 돌려보내서 그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추가적 보안 수사를 내가 직접 할게. 그러니까 직접 보안 수사권은 놓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논리로 보면 예전 검찰은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네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을 다 특사경 취급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이라의 줄임말인데 이 특사경이 수사를 예전에 경찰과의 관계죠. 공수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갖고 오면 야 우리가 대한민국 검찰이야. 우리가 보안 수사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걸 인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방법도 사실 없죠. 왜냐하면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저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기관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 같은 것들이 일정 정도 실패를 묻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거 보안 수사 안 까였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까인 거예요. 거예요. 네. 처음으로 까인 그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영장이 기각된다거나 혹은 더 불행한 이 결과가 나면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 분담에서 개혁에 일정 정도 미제가 남았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전망대로 무난히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결과적으로 한 점이 관철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이게 크게 뭐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일 속으로 지금 뼈 아픈 건 와 우리 보안 수사권 까였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는 왜 이렇게 무능해? 공수처는 뭐 체포영장 집행도 못하더니 또 공수처가 이걸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표면적으로도 사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드러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개선은 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해방 이후라고 봐도 좋을 텐데 해방 이후 누려와 이거 당연했던 것 중에 하나를 법원이 그거 알았어. 이제 제도장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진짜 희한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공소장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장 청구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를 안 했을 예를 거예요. 들어서 뭐 교육감 정도였다, 국회의원 정도였다 이런 정도였으면 저는 그래 그럼 우리 안 해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렇게 배째라고 했을 수 예.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 지금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뒷감당이 그 안 되잖아요. 뒷감당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받아낼 거야 자기들이. 예. 그러면은 그리고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뭐 인정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겠죠.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설명을 안심을 좀 해드리면 시켜주시죠. 안심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그럴 일 없다. 그럴 왜냐하면 일 그것은 없다.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2차례나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서부지법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이번에 공소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야 공수처 수사한 건 맞고 니네는 기소할 권리만 있어라고 해서 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줬고 그것도 두 번이나. 네. 그 다음에 정말 0.00001%로 어느 좀 약간 이 막한 판사님께서 법리에 별로 박제하는 판사님께서 또는 신념에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오염되신
지금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신념이 얼마나 인간의 상식과 합리를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 맞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약 그러면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되면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아예 기소조차 못한다라는 식으로 개구라를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0.0000001%로 그러면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예요. 절차상의 하자는 절차를 보정해서 다시 하면 일사부재에 걸리지 않아요. 절차 보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은 그럼 수사권이 어디 있는데요? 경찰에 있어요? 알았어. 그럼 경찰이 일관되게 수사해서 다시 넘기지 뭐. 그럼 기소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뭐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수사본부를 꾸렸다는 거를 전 국민이 알고 있고 그렇죠. 검찰과 공수처 간의 기간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과 이상민을 넘겨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전에 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이 그런 점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권한이라든지 수사 개시라든지 이런 거에서의 미비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제도적 미비를. 그러면 그거는 입법적 과제로 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수사 자체에서 공수처권 인정 안 해? 이렇게 나오기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냥 그 희망회로 망상회로 네. 돌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분들의 망상회로는 트왕이 와가지고 이재명을 구출해 준대. 아니 저 이재명이란다. 네. 그 윤석열을 구출해 준다며. 미국의 트황이라고 부르더만요. 트럼프 트럼프를? 황제께서 트럼프 황제께서 속국의 왕인 윤석열을 와서 구출해 준대잖아. 망상 유니버스입니다. 망상 네. 유니버스. 근데 그런 분들이 일부가 아니라 꽤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굉장히 긴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반체제 극우 망상 세력들이 지금 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공수처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탄핵 국면 좀 지나가면은 사실 이번에 윤석열 체포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공수처가 힘들긴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이 힘들었죠. 약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도 하도 인력도 없다 그러고 예산도 없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 탄핵 국면 지나면은 공수처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보안 뭐 제도를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법을 입법해가지고 바꾸던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수사할 수 있는 사건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넓은데 실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굉장히 좁거든요. 공수처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소를 못하고 검찰로 넘겼잖아요. 내란죄. 네. 근데 사실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같은 거 수사하라고 만드는 데 아니야? 원래? 네. 원래는 입법 원래는. 취지상으로 보자면 근데 아무도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하지 상상을 못했던 못하니까 거예요. 경찰에 있었던 네. 거야. 그러니까 공수처 그 만들 때 상상을 못하니까 내란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요. 수사 대상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걸어치기해서 내란죄로 갔거든. 아. 직권남용죄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걸어치기해서 내란죄로 갔는데 상상을 못했었는데 원래는 그런 내란죄 같은 거 수사하라고 그런 특별 수사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독을 독으로 푼다라는 심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분리하기 전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 기소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서 이건 사실 독을 독으로 푸는 거예요. 다만 그 독을 독으로 풀지도 못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밥 굶겨놓고 애한테 너 왜 기운 못 쏴고서 막 때린들 애가 기운 쓸 수 있어? 일단 좀 밥 좀 먹이고 애가 그 제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문제라든지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해주고 그러고 궁극적으로 저는 공수처는 사실 한시적 조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권 기소권이 온전히 분리되고 나면 공수처는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과도기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과도기라고 해서 뭐 발 뻗고 그냥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아직까지는 힘이 뭐 실려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제 이상민 좀 수사를 이제 나선다고 하는데 해야지. 여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공수처가? 아 여기도 난관이 많을 거예요. 많겠죠. 이상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인력이 검사 22명인가밖에 안 돼요. 검사 22명이면 저기 어디 지청 수준이에요.
지검도 아니고 그 밑에 지청 수준 검사 22명. 근데 뭐 저도 양가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건 있죠. 그러면 수사를 누가 제일 잘해? 검찰 특수부가 맡는 게 제일 잘해요. 예를 들면 큐사인만 정확하게 주고 의도대로 움직일까 수사의 어떤 정론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여태까지 역사상으로 보면 검찰 특수부가 그 역할을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검찰 특수부의 힘이 비대해져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봤잖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수사를 공수처가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검찰이 과거와 같은 말하자면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관 간의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뤄졌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어떤 제도적 진일보를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기소도 못하고 너무 파워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강하는 게 지금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이 국면이 넘어갔고 오케이 지금 봤잖아 수사랑 기소랑 달리 갈 수 있잖아 보안 수사 그렇지. 없이 기소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검찰 조직을 나누자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를 그렇게 해서 아예 역할 분담 조직을 나누자 이게 사실 시민사회가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의 방향에는 더 좋은 부합하는 방향이죠. 방향인 거죠. 이제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수사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제일 잘하지. 그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림 그려놓고 사람 잡아 쳐는 꼬린 시키는 데는 아주 그냥 대한민국의 최고죠. 그런데 보세요. 검찰 특수부가 지금 절대로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수사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수사. 뭐냐? 12월 3일 날 밤 11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직원들 모아놓고 뭐 했어? 이거 안 하거든? 그렇죠. 안 유력 해요. 감사관이 제기했던 예. 계엄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뭐 수사했다는 소식 들려요? 그다음에 12월 4일 날 밤에 안가에서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에요. 이상민 빼고 김주현 민정수석 사실은 거기가 대장이야. 이쪽에 검찰 특수부 네. 대장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했냐고 거기서 2차 계엄을 논의했는지 아니면 1차 계엄 실패 이후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면할 건가를 논의를 했는지 이 얘기 수사했다는 소식 들려요? 안 들려요. 그다음에 김용현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검찰로 걸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검찰에서 김용현 비아폰 전화번호도 수배해가지고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자 우리 집에서 쇼핑하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쇼핑하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했겠어? 우리 집은 1+1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이에요. 뭐 얘기가 있었겠지. 그랬더니 김용현이 대통령과 상의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이랑 상의하고 자기 말로 들어갔어. 그러고 자기 발로 들어갔잖아. 왜 그거 수사 안 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에요. 그거 전부 다 이런 게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관계없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일단 시작해야 돼. 근데 잘할 건지는 솔직히 아직 믿음이 100%는 아니야. 근데 안 하는 거보단 나아. 지금 검찰에 맡기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하니까. 뭐 안 지금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12월 3일 10시 반 이후 혹은 그 이전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그리고 그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왜 50명 거기로 모였는가. 이런 게 다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특검법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힘은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이제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검찰이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가지를 안 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수처가 시작하면 기관 간의 수사 견제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란 이 특검법이 출범이 되면은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다 보면 정리되지. 되는 거죠. 수사권이 어디가 어느 기관에 가 있느냐 이건 싹 다 정리가 되죠. 근데